예, 민주당은 김종철 전 대표에게 묻어가나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가기관인 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오늘 민주당에서는 피해자와 국민을 향한 사과가 쏟아졌는데요. 그 시작은 피소 사실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인순 의원입니다. 성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상심했을 국민들과 그리고 피해 호소인, 무엇보다 피해 호소인이 현재 느끼고 있을 두려움과 당혹감에 마음이 아픕니다. 윤순현 젠더 특보한테 미리 보고받아가지고 시장님이랑 사전에 전화하신 내용 있으세요? 아니 이렇게 가실 게 아니라 아니 설명을 말씀하세요. 국장님 한마디 해주시고 가시죠. 성이 최고위원으로서 한마디 해주고 가시죠. 오늘 성이 그동안 이렇다 할 입장을 뚜렷이 밝히지 않았던 남인순 의원이 오늘 6개월 만에 사건이 불거진 6개월 만에 뒤늦게 사과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사과를 SNS 그리고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또 뭐 야당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국회의원들은 편리한 것 같아요. 본인이 그냥 SNS로 한마디 하면 그게 사과로 또 인식이 되고 하니까 참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특히 저렇게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제발 한마디 해달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저렇게 차에 타버리는데요. 특히 남인순 의원은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출신입니다. 즉 민주당에서 보면 많은 여성 의원들이 여성단체에서 활동한 분들이 많아요. 예. 그분들이 예전에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여성단체를 운영을 하면서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시위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성명도 내고 앞장서 왔습니다. 자, 그 경력을 토대로 해서 이분들이 국회의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부라는 부를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서 그걸 유지하고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면에서 여성부가 생기고 또 여성단체들이 가장 민감해야 될 바로 이 성폭행 문제, 성범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이라는 어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성범죄를 저질렀던 박원순 시장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어떤 피해자를 갖다가 피해 호소인이라고 앞장서서 지칭한 사람이 바로 남인순 의원입니다. 네. 이 문제 때문에 이 피해자는 지금도 굉장한 고통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2차 가해 때문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성폭력 피해자들 가장 앞장서서 옹호하고 그들 편에 서야 돼. 그들 의원들이 그 입장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입장 때문에 그 기자들이 그렇게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침묵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자 이거는 성범죄다라고 지금 규정하니까 이제서야 와서 본인 입장을 저렇게 피력을 한 거거든요. 그것도 본인이 직접 마이크를 대고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저렇게 SNS에 글을 한 걸 올리면서 사과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참 이분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뭐 당시에 야당 시절에 여당 의원들 문제가 생기면 국회에 와서 그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본인들 입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써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정작 본인들이 여당이 되고 나니까 저렇게 SNS 통해서 한마디만 하고 나면 다 사과가 되는 것인지 또 피해 호소인이라는 그렇게 이야기한 6개월 동안의 문제가 그냥 없어지는 것인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남인순 의원의 오늘 아침 그 보도자료 사과 말고도 오늘 민주당 대변인도 오늘 박원순 전 시장 어제 인권위의 판단에 대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이 시점을 보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건 지금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의혹이 터졌고 인권위에서 뭔가 성희롱이라고 박원순 전 시장 판단을 내리니까 이제 부랴부랴 뒤늦게 사과를 쏟아내면서 뭔가 이걸 묻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이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개연성이 있으면 제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분들이 사과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의 그 성추행 여부에 대해서 이제 어떤 판단이 나온 뒤에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결부돼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럼 남인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과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요. 결국에는 그 본인이 그 정보를 유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사과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거는 당사자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7개월 전부터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예. 지금 와서 사과하는 것이 무슨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그냥 아까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당의 성추문 사건이 터지니까 거기에 묻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 최근에 있었던 유시민 이사장 같은 사과도 저는 많은 국민들이 진정성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본인이 진짜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했는지 아니면 망상을 했는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피해를 입은 한동훈 검사장이라든지 본인이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더 일찍 사과할 수 있었거든요. 꼭 이제 이런 식으로 늦춰가지고 시간차 사과를 하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라는 비판을 받는 부분이고, 저는 당도 마찬가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들이 당선시켰던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벌써 3명째 이런 성추문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인데 계속 그 뒤로 뭐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가해를 해온 다음에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이 진정성 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한 야당 의원은 6개월간 가해자 편에 서다가 선거가 임박하니까, 그리고 김종철 전 대표의 정의당 사태가 터지니까 갑자기 변했다. 쇼로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야당에서는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모든 사과가 6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박원순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당시 과거 여권 인사들의 목소리 한번 모아봤습니다. 고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그 최소한도 가질 게 있고. 맑은 분위기 때문에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다라고 하는 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점에서 가장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최 교수님, 그런데 뭐 일부지만 일부 강성 여당 지지 단체는 피해자를 살인죄로 고발하겠다, 뭐 이런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실제로 오늘 오후에 보니까요. 진혜원 검사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 뭐 감쌌다, 옹호했다 이렇게 비판을 받았었는데, 정작 또 정의당 이 사태에 대해서는 본인이 피해자를 응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신승목 대표라는 분이 하신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해서 무고나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로 고발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정도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피해 사실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인권위도 어쨌든 권익이나 인권위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희롱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법원도 그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정도로 이루어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를 고소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진혜원 검사도 모르겠어요. 개인이 이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신뢰감이 있으셔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다만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진혜원 검사는 그 정의당의 이 성추행 문제하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의 성희롱 문제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 그럼 과연 그 동의가 될 거냐, 그분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보는 관점에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분하고 제가 대화한 건 아니고요. 본인이 볼 때는 박원순 시장은 억울하게 지금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대응을 못하는 것도 포함된다. 뭐 그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이것도 전적으로. 그러나 이제 정의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가해자라고 하신 분이 본인이 직접 그 사실을 모두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다르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정의당 이번에 김종철 전 대표 사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논평을 하자, 야당에서는 민주당은 그런 말 자격이 있냐 이렇게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오늘 여야 목소리 한번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민주당의 반응은 가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충격을 넘어 경악이라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과연 민주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뭘 해도 저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럴 것 같아서, 왜냐하면 또 입장을 안 내면 또 입장 안 냈다고 또 뭐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특정 정당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이런 일이 정치권에서 또는 그 고위공직자들이 그 반복적으로 지금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민주당에서는 또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또 정의당 비판 안 했으면 또 왜 입장 안 냈냐고 또 비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오후에 여러 가지 흐름 중에 민주당 내부 권인숙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에 경악을 했다. 부끄럽고 참담하다. 다른 당 비난할 여유가 없다. 이런 발언을 좀 했습니다. 저는 이제 권인숙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요. 저분이 옛날에 그 부천서 성고문 사건 그 피해자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민주당이 정의당을 비판하는 그 최인호 수석 대변인 그 말 있잖아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이걸 보고 이제 우리 속담에요.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나무란다.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그럼 이게 최인호 대변인은 정의당은 이게 무관용의 원칙으로 해야 되고, 그럼 이게 박원순 시장 자기는 최대한 관용의 원칙으로 가야 됩니까? 오히려 이게 본인한테 추상같이 엄하고 타인한테는 춘풍처럼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논평은 본인들 잘못은 완전히 그냥 아무 사과도 없이 덮어버리고 정의당에 대해서 이게 무관용 충격 어쩌고 하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권인숙 의원은 지적한 거거든요. 저는 권인숙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최인호 수석 대변인의 말은 정말 이게 그 어불성설이다 이런 봅니다. 최 교수님,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주제. 근데 오늘 안철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박영선, 우상호, 이제 서울시장 출사표 던진 두 사람이 이번에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라라고 했거든요. 최 교수님 보셨을 때도 어느 정도 이 두 여권의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 관련해서 일단락을 어느 정도 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당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발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더 훨씬 더 저는 무게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두 후보가 발표하는 것보다 당 입장에서 입장을 밝히려면 정리해서 밝힐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인권위의 발표가 여러 가지 나오고 이 이후에 쏟아지고 있는 민주당의 사과 얘기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피해 호소인 표현 주도하다 뒷북 사과하냐. 사과가 아니라 남인순 의원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댓글 주신 분도 있습니다. 예. 독립운동단체인 광복회가 상을 주면 안 되나요? 최재형 상은 기념사업회 독점물인가요? 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또 볼까요? 예. 힘없는 단체라고 이름 빼서 상 주는 꼴이다. 위안부 할머니 이용한 누구가 생각나네? 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또 볼까요? 예. 공익제보라고 내부자 거래가 아니고 정보 유출인지 공익신고인지 철저히 조사합시다. 아하. 여권의 의견에 좀 같이 힘을 싣는 분도 있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단어 뜻조차 모르시나 봐요. 예전 자신의 행동과 바꿔 생각하면 알 텐데요. 글쎄, 공익신고를 주고 기밀 유출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습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인숙 의원의 얘기, 민주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의견도 있고요. 조재현 씨, 미투 사건에 촉발됐던 유명 배우였는데 일단 재판이 좀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오르냈던 이 얘기, 신세계와 바로 프로야구 얘기인데요. 다음 주에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